67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 근데 이 남자는 그 나이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이 시간 만에 그려냈습니다. 빚은 산더미. 세상은 이미 그를 잊었습니다. 제자들도 떠났고 언론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바닥이었던 그 순간에 인생 최고의 작품이 나왔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아, 나 아직 안 끝났구나. 이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20분짜리 이야기예요. 커피 한 잔 가져오세요.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한 건축가의 이야기. 두 번째,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창의성과 나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53세에서 73세 사이. 이 시기가 왜 인간 삶에서 가장 강력한 창의적 전성기가 될 수 있는지. 이 영상은 50대 이상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분들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나중에 폭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1867년생, 미국 위스콘신주 출생. 그는 20대 초반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설리번이라는 전설적인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30대에 이미 프레리 스타일 PRAIRI 스타일이라는 독자적인 건축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레리 스타일이 뭐냐고요? 미국 중서부의 광활한 평원처럼 수평으로 낮게 퍼지는 건축. 지붕은 넓게 뻗고 벽은 땅에 달라붙고 자연과 집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일. 당시 유럽에서 수직으로 높이 솟는 건물이 유행할 때 라이트는 반대로 갔습니다. 수평으로. 그의 집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하지만이 있죠. 1909년 라이트는 큰 스캔들에 휩싸입니다. 의뢰인의 아내와 도망을 쳤어요. 유부남이었는데 당시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그의 이름은 건축계에서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14년 그의 스튜디오이자 집이었던 탈리의 신에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화재와 함께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는 무너졌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젊은 건축가들이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르 코르비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유럽의 모더니즘이 세상을 장악했고 라이트는 구시대의 인물로 분류됐습니다. 건축 저널들은 그를 더 이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이름을 역사책에서만 봤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라이트. 세상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내가 쌓아온 것들이 갑자기 낡은 것처럼 취급받는 그 순간. 라이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건축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934년 라이트의 나이 67세. 그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에드가 카우프만 에드거 코프먼. 피츠버그의 백화점 재벌. 그의 아들이 탈리의 신에서 라이트에게 건축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스승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우프만이 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숲속에 우리 가족이 쉴 별장을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이트는 그 땅을 직접 답사하러 갔습니다. 베어런 크릭 베어런. 숲속 작은 계곡. 그곳에는 아름다운 폭포가 있었습니다. 카우프만의 가족은 그 폭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폭포가 보이는 바위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카우프만은 라이트에게 말했습니다. 폭포가 잘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주세요. 라이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9개월이 흐른다. 9개월이 흘렀습니다. 라이트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카우프만은 초조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이트 씨, 도면은 어떻게 됐나요? 라이트가 답했습니다. 내일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우프만이 탈리에신에 도착했습니다. 라이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도면 작업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이 시간 동안 연필 하나로 낙수장의 완전한 설계도를 그려냈습니다.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9개월 동안 머릿속에서만 돌리고 돌리던 그 건물이 이 시간 만에 종이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우프만이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폭포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이 폭포 위에 있었습니다. 라이트 씨, 이게 무슨? 당신은 폭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폭포와 함께 사는 겁니다. 폭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 폭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포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낙수장의 철학입니다. 1937년 낙수장이 완공됩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타임지가 라이트의 얼굴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AI어 미국 건축가 협회는 낙수장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선정했습니다. 한물간 노인, 빚더미에 앉아있던 67세의 건축가, 그가 인류 역사에 남을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잠깐 낙수장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건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따라오세요. 첫 번째 캔틸레버. 낙수장의 테라스는 폭포 위로 수평으로 뻗어 있습니다. 기둥이 없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이게 캔틸레버 공법입니다. 한쪽 끝만 고정하고 다른 쪽은 허공에 내민 구조. 이걸 1930년대에 이 규모로 주거 건물에 적용한 건 라이트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구조 엔지니어들은 이 건물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이트는 무시했습니다.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을 소재로 쓴다. 낙수장을 짓기 위해 숲의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들이 테라스 위로 뚫고 나오도록 설계했습니다. 건물 안 거실 바닥에는 자연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바위가 원래 폭포 옆에 있던 바위입니다. 라이트는 집을 자연 위에 올린 게 아니라 자연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세 번째, 소리의 건축. 낙수장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물소리가 들립니다. 폭포 소리가 건물 전체를 감쌉니다. 라이트는 시각만이 아니라 청각까지 설계한 겁니다. 이런 접근을 유기적 건축 오게닉 아커텍처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것. 이 철학은 67세가 되어서야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53세에서 73세가 창의성의 황금기냐?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딘 키스 사이먼턴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창의적 인물들을 연구했습니다. 과학자, 예술가, 작가, 음악가, 건축가. 그의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창의적 생산성의 양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결과물의 질과 영향력은 다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50대 이후에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적 지능 플루어드 인텔러전스.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패턴을 파악하고 낯선 문제를 푸는 능력. 이건 2030대의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두 번째, 결정화된 지능 크리스털라이즈드 인텔러전스.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 패턴 인식, 깊은 통찰, 맥락을 읽는 능력. 이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성장합니다. 젊을 때는 유동적 지능이 폭발합니다. 빠르게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깊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결정화된 지능이 절정에 달합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무게가 생겼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50대가 넘어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면 유동적 지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화된 지능과 결합할 때, 그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라이트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20대부터 40년간 쌓아온 기술과 실패와 경험. 거기에 67세가 되어서야 완성된 자연에 대한 철학.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낙수장이 나왔습니다. 경영학자 아서 브룩스 브룩스는 하버드에서 창의성과 나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젊은 창의성은 컨셉추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폭발적으로 내놓는 창의성. 나이 든 창의성은 익스페리엔셜.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의 창의성. 피카소는 2030대에 혁명적 새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세잔시 GAN은 이은 50대 이후에야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잔의 후기 작품들이 피카소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41세에 허클베리 핀을 썼습니다. 베르디는 74세에 오텔로를 작곡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50세에 종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라이트는 낙수장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작업을 쏟아냈습니다. 존슨, 왁스 본사 1939, 유니테리언 교회들, 그리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구겐하임은 그가 91세에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완공됐습니다. 그는 67세부터 91세까지 24년 동안 황금기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쌓고 있는 경험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이트가 60대에 폭발할 수 있었던 건 3040년간 건축을 하면서 수없이 성공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들이 낭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 나중에 폭발의 연료가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자극을 멈추지 마세요. 라이트가 나이가 들어서도 폭발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자연을 공부하고 철학을 탐구하고 새로운 재료를 실험했기 때문입니다. 결정화된 지능은 자동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쌓입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책 한 페이지, 새로운 대화 한 번.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터집니다. 세 번째, 세상의 평가를 나의 평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1920년대의 세상은 라이트에게 당신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말에 답하는 대신 계속 이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때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5년 라이트의 나이 88세,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다음 작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폭포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폭포가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짓고 있는가? 아니면 폭포 위에 짓고 있는가? 53세든 63세든 73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라이트가 증명했습니다.